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상당히 우리는 지금 뭐 청두, 뭐 사천, 청두 팬들 그 많은 그 2,200만이 관심 있게 항상 보고 있고 네. 또 우리는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상당히 민감하게 막 그런 치열한 순위 다툼 막 그런 상황에 이제 선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막 적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가자고 그래갖고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데 못 가게 나중에 하다 와가지고 이게 후회되는 거는 조금 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독님, 한국 들어오셨는데 근황이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오래간만에 또 쉬는 기간이고 해서 어떻게 보니까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더 바쁘네요. 여기저기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지인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감독님,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5년 계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지난 시즌이 아니고 지난해 이제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도 네. 한국도 오셨을 때도 뵙고 뭐 청두 가서도 뵙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계속 청두를 지휘하실 줄 알았어요. 아, 네. 뭐 저도 좀 할 거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막판에 이제 좀 구단과의 좀 이렇게 재계약건에 대해서 뭐 여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지만 그래도 계속 해오다가 그냥 어떻게 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네요. 네. 네, 뭐 구단이랑은 어떤 뭐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그렇게 좀 뭐 그냥 구단하고는 조금 저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좀 틀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뭐 구단 나름대로의 하는 것도 존중을 해주고 뭐 저도 5년 되면서 이 팀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강했고요. 또 팬들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헤어지는 모습도 좀 좋게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뭐 당연히 3년이 연장되는 거는 당연히 돼 있었고요. 그래서 구단도 또 경제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또 그 팀에서 또 올해에 대한 또 좋은 점도 많이 또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7월쯤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뭐 기사가 나오면서 구단과의 그런 뭔가 갈등 뭔가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좀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됐는데 한국에서도 그때 이제 뭐 제가 그때 청주랑 강원 FC랑 경기 때도 한번 사전이었는지 경기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관련해서 좀 드렸었는데 그때는 뭐 잘 봉합됐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청주랑 결별을 한 게 뭐 관련돼서 그거 관련돼서도 좀 이유가 있었나요? 뭐 관련이 어느 정도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팀을 이끌고 있는 또 리더로서 또 중요한 또 그 리그를 치러야 되고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이 쓰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묵시할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 팀 청도고 팀이 이 추락하는 거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결정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는 잘 말씀하신 것만 듣고 이제 유추만 하는 거지.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감독님 저렇게 말씀하시나라는 거를 예, 잘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예, 아무래도 또 그 선수단을 저는 책임져야 될 한 감독이고, 또 1년 시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끌어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상당히 우리는 지금 뭐 청두, 뭐 사천, 청두 팬들 그 많은 그 2,200만이 관심 있게 항상 보고 있고 또 우리는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상당히 민감하게 막 그런 치열한 순위 다툼 막 그런 상황에 이제 선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구단과의 그래서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우리 팀의 중요한 뭐 의무 쪽 뭐 코칭 스텝의 뭐 그다음에 선수의 이런 거는 거의 뭐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동의 없이 예. 현장에 책임자 동의 없이.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발생을 계속 몇 번이 일어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데서는 정말 이렇게 가다간 팀이 그냥 좌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제가 그렇지만 이 팀이 침몰하는 거를 그냥 마냥 보고는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이 팀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조금 마찰이 좀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구단 수뇌부가 점 찍어놓은 선수가 있으니 이 선수를 좀 써라. 막 그런 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비일비재 했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막 선수를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겠지만 뭐 선수는 동의 없이 이적을 시키고. 네네네. 예,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막. 왔는데 감독님 출근하셨는데 선수가 어제 있던 전반기에 우리는 우승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위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상황이 이제 FA컵도 8강에서 4강 올라가 있고 리그도 지금 2위, 3위 뭐 지금 1위 다툼하고 있고 ACL도 통과시켜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위에 있는 팀하고 그 다음에 ACL을 질주하고 또 FA컵도 가면 선수층이 되게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 전반기에 그러면은 전반기에 끝나면 이제 서포터를 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가지고 이거 결과물을 더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막 이러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고 이건 도저히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그래서 뭐 근데 구단이 원래는 이제 뭐 하는 자기는 이제 구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순위 다툼이 막 치열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무들도 나가고 하면서 부상자가 7, 8명씩 나오고 그러면 게임은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베스트 11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후반기 경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B팀의 유스팀에서 19살, 20살짜리를 5, 6명 와가지고 훈련하고 그러는 선수들이 양쪽의 공격수에 뛰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참 조금 그런 축구 쪽에 조금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뭐 되게 좋은 그쵸. 퍼포먼스도 나올 거고 좋은 결과물도 더 좋은 결과물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죠.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한 거예요? 구단에서는 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뭐 감독님이랑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자꾸 그렇게 했던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죠. 결국 제가 끝까지 모르죠. 뭐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고요. 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구단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새롭게 축구단에 있는 직원들이 바뀌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그 팀에 있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뭐 회장님도 바뀌고, 네. 뭐 구단 전체가 바뀌고, 구단주도 바뀌고, 이런 게 한 두세 번씩 일어났어요. 그러면 구단 직원이 통째로 바뀌고. 와. 그러면서 이 축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뭐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좀 잘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러려면 이제 소통을 저하고 자주를 해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서포트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네. 구단 뭐 수뇌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까지 이렇게 통째로 바뀌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전문성이 이제 그런 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뭐 예를 들어 뭐 회사나 뭐 어디 우리가 보더라도 그 전문성이 있는 파트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잘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예. 중국 축구가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네.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군요. 네, 좀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말은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 축구를 좀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이 정말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선수들, 그 다음에 소질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보이고, 어린 선수들이.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런 선수들을 잘 케어하고 잘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좀 건드려주고 만들어주면 또 나이별로의 그런 훈련 체계적인 그리고 선수들의 그런 그 습관들 이런 거를 좀 고쳐주고 시간을 갖고 만들면 이 선수들은 성장을 그냥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흔히 얘기하는 게 중국은 뭐 13억, 14억 인구 중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안 나오냐. 성인 대표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오긴 나오는 거네요.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계속 있지만 있는데 예. 그걸 끌어내는 걸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끌어내야 돼요. 근데 끌어내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당히 훈련하는 질하고 네. 훈련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아, 예, 그 다음에 기체적 어린 나이에 그런 나이에 맞는 훈련이나 그 기초적인 그런 훈련들이 네. 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만들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5년 정도 있으면서 네. 이 팀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저도 5년 동안 있으면서 1년 1년 조금씩 또 이 선수들의 문화와 네. 이 선수들의 성격, 이 선수들의 그 개개인의 또 이 특성, 그 성격들이 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거기에 선수의 그런 그 중국의 문화와 그런 성격과 그런 훈련, 그런 그 습관 이거를 고쳐가지고 한 번에 확 고치려면 안 되고 서서히 네. 그리고 선수가 자기들이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변화를 오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 몸이 몸무게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훈련은 강하고 힘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해네. 되네. 막. 근데 또 결과가 나오네. 네. 팀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훈련할 땐 당연히 이 훈련을 왜 하는지 네. 선수들한테 이해를 잘 시켰어요. 이게 하나하나 좀 이제 세밀하게 네. 예, 이해를 잘 시키고 또 그 결과를 또 비디오로 보여주고 네. 또 데이터로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변화된 게 탁탁 이게 수치가 모든 게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선수들은 이해를 해요. 받아들이죠. 내가 몸무게 빠지고 지방이 빠지고 그리고 내가 이 경기 때 얼마 뛰었는데 고강도가 얼마고 스피드가 얼마고 내가 페이스를 몇 번 하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수치로 이게 시간이 6개월, 1년 그리고 상대팀하고 똑같이 또 비교를 해가지고 데이터로 선수한테 보여주고 하면 애들이 변하네. 그리고 나서 또 훈련은 힘들어요. 당연히 훈련이 힘들죠. 당연히 우리가 좋은 축구를 하려면 또 템포가 빨라야 되고 또 그만한 체력이 또 바탕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거를 잘 이제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고 힘들더라도 하자 뭐 하면 뒤에는 결과물로 나타나니까 그걸 또 저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선수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이 계속 5년 동안 매번 상승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린 뉴스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그 한 청두의 한 뉴스 팀인데 뉴스 팀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뭐 청두라는 거는 많이 없고요. 뭐 산둥, 베이징, 뭐 서나, 상강, 뭐 이런 데가 솔직히 뉴스가 상당히 강하고 거기들로 다 연령별이 대표들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 청두는 없었는데 우리 거기에도 저도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동계훈련 때 항상 아니면 또 여름에 항상 5-6명씩 불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잘하는 애들 6-7명 와서 훈련을 시켜요. 항상 우리 팀하고 같이 훈련시키고 또 나름대로 시간 빠졌을 때 우리 코치들이 좀 훈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16세 뭐 20세, 21세, 23세 다 나오고 국가대표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매년마다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팀이 많이 이제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러면 진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순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보였죠. 진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다 했어요. 이뤄내신 건데 그런 의미에서인지 이제
감독님이 청두에서 이제 결별을 한다, 청주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팬들과 이제 네. 서포터들이 뭐 공항, 뭐 경기장 할 예, 것 없이 그냥 맞아요. 한 수천 명 모인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처음 느끼는 거고, 예. 근데, 예, 아까, 너무나 그 사랑을 받았어요. 팬들. 네. 정말 우리 그 매일 훈련할 때, 네. 훈련장에는 그 바깥쪽에 팬들이 네. 항상 꽉꽉 차서 와 훈련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 사랑을 받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사인을 네. 운동 끝나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 사인을 이게 다 해요. 이게 한 3, 40분 걸려요. 매일매일. 와. 매일매일. 거의 한 몇백 명 오시는 거네요. 네, 항상. 어. 매일매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제 말도 하게 되고 팬들하고도 가끔 이제 짧은 얘기도 네. 하는데, 그러면 청두에 있냐 하면 청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먼 데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천 주변에, 지방의 예. 다른 도시들. 2~3시간 걸려서 왔다. 그리고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 쉽게 못 가겠더라고요. 외면할 운동 수가 끝나고 없죠. 쉽게 그냥. 와. 그래서 그거를 항상 팬들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게임에 갈 때도, 공항에 나와 또 게임 할 때도 항상 많아요, 팬들이. 네. 그러니까요. 끝나고 중요한 게임하고 오면 네. 공항에 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1년 내내 이어지는 거니까, 와, 이거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코치들, 네. 김영일 코치나 뭐, 정인환 코치, 하대성 코치, 네. 모든 코치들이 아마 축구하면서 이런 팬들의 그쵸. 그런 사랑 같은 거는 처음 받아봤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아니 홈 경기 그때 경기 가 보니까 경기장에 거의가 한 6만석 들어가지만 뭐 안전성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4만으로 좀 네, 이렇게, 줄였어요. 제한을 예. 뒀다고 하는데도 네, 맞아요. 거의 뭐 한 3만 8, 9천이 차더라고요. 평일인데도 막 차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몇 년 동안 난 처음에 그 관중이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4만이 차요. 네. 그 20%는 규정상 네. 사고 날까봐 그죠. 그걸 못하게 네.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사천에 네. 청두에 가장 핫한 게 뭐냐면요. 네. 우리 표 구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를 파는데 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표를 파는데 3일, 4일 이런 데도 표를 오픈을 안 해요. 그러고 야, 니네 왜 안 하냐? 내가 우리 코치들도 이해가 안 가고 왜 빨리 안 팔아? 그랬더니 이틀 전에 하루 전만 해도 열어도 5분이면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진짜 하루 전에 하루 전날에 딱 여는데 3분, 뭐 1분 이게 다 매진이에요. 와, 뭐 이건 진짜 믿기지 않을 건데 진짜 우리는 거기서 진짜 깜짝 놀라고 우리 코치들도 다 그걸 보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 틱톡이라고 있는데 네. 틱톡에 많이 나와요. 막 몇 사람이서 전화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열면 그거 이제 표 구하려고 막 해서 표 구했다고 이제 그 틱톡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와. 그래서 표는 3일 그러니까 항상 5분 10분 안에는 다 나가요. 매진 그냥 대표팀보다 더 하네요. 더 와요. 네. 그래서 재미난 거 하나 있었어요. 청두가 팬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예전에 평가전을 청두에서 했어요. 대표팀 평가전이요? 예. 근데 그만큼 안 오죠. 근데 게임을 그때 좀 못할 때라. 예. 그랬더니 바로 팬들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안 오고. 그래서 다 바른 데로 또 옮겨버리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매진. 이게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청두 게임이요. 매진.
평일도 매진. 평일도 꽉 찼더라고요. 매진. 예. 매진. 와, 좀 그거 꼭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뭐 4만 석인데 이제 찰 수 맞아요. 있는 게 예. 근데 저 20%못 차게. 예, 그렇게 해서 4만이라는데 꽉 찬다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설마 이 평일 7시 게임이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찰까? 언제 퇴근하고 오겠어 했는데 뭐 시작 전부터 그냥 바글바글 결국에 꽉 차더라고요. 네, 맞아요. 와. 그래서 그렇게 되게 열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들이 이 청도 뭐 사천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어요. 이게 전국 축구를 팀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다니면 청도 홈게임 하는데 호텔에 이렇게 팬들이 많이 와요. 또 사인 받으려고 이제 전날부터. 그러면 사인을 해주다 보면 저는 베이징의 팬이라고, 저는 선전에서 있고, 저는 뭐 어디에서 있고. 네. 근데 왜 여기 뭐 그럼 여기서 일하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청도 축구를 보기 위해서 난 청도 팬이 됐다. 각지에. 그만큼 슈퍼리그 내에서도 센세이션이네요. 아, 예, 예, 네. 예. 예, 감독님의 내에서도. 축구가.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새로운 거는 저희가 뭐 상하이 상강, 베이징 고안, 네. 뭐 선화, 뭐 저장, 뭐 하여튼간 이 어웨이 그렇게 많은 팬들 그런 데서 게임을 하면 끝나면 네. 그 상대팀 팬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아요. 와, 정말 많이 받아요. 쉽지 않은 건데 예, 진짜 예, 감동을 예. 주신 거네요. 예, 예, 많이 받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기를 솔직히 경기력이 안 좋으면 팬은 안 와요. 그쵸. 예,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뭐 올해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 알다시피 이 축구에서는 지더라도 네. 막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막 그런 투지도 보이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면 네. 박수 쳐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도 정말 끈질겨요. 막 지들에서 막 계속 포기하는 느낌 예, 없이 끝까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이 팬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팬들이 이제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도. 그리고 또 되게 뭐라 그럴까 정말 놀란 거는 이제 중국이 크잖아요. 네. 전 지역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합을 하러 가면 엄청 먼데 막 3시간도 가고 막 2시간도 가고 매일 우리가 이동거리가 많은데 거기에 팬들이 항상 많이 와요. 원정. 예, 원정. 근데 충주가 완전 내륙에 있어서 네. 멀잖아요. 상하이나 북경이나 아무튼 비행기 타고 막 맞아요. 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을. 16개 슈퍼리그 팀 중에 네. 가장 이동거리가 먼 팀이 우리예요. 지리적으로. 예. 야, 근데도 팬들이 그냥 다 예, 따라다니는 다 건 참 대단해. 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갑자기 이제, 네. 이제 항상 이제 11월 달부터 이 팬들이 와서 이제 운동 끝나면 네. 우리 운동 끝나고 이제 나올 때 팬들이 많이 이제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다 저한테 그때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제발 남아주세요. 제발 남아주세요. 제발 남아주세요. 이 팬들이 계속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11월 달, 10월 달부터 그 팬들이 뭔가 이 직감을 했는지 계속 남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몇 달간 내가 사인하면서 느껴가지고, 와, 그래서 정말 이거는 웬만해서는 내가 그만둘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 가지 마세요. 정말 남아주세요. 뭐 전부 다. 저희 우승도 필요 없어요. 감독님 남아주세요. 뭐 전부 다들 얘기하는데, 정말, 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때문에도 솔직히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저도 지쳤고, 그난가에 그런 거, 이제, 5년 동안 정말 쏟아부으면서 이제 해서, 와, 나도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된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도 생각이 났고요. 그 제가 수원에서도 감독 생활을 6년 했거든요. 6년을 하고 그때도 이제 에너지가 다 돼서
당연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구단주나 그 구단에서는 절대 못 그만두게 하려고 계속 네. 저한테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제가 그때 또 설득을 하고 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이럴 때 내가 과연 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들 정말 내가 좋은 지도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때문이 아니라 이 팀을 위해서도 더 에너지도 많고 열정적이고 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맡아서 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에너지야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상황에서 네. 이 팀을 맡으면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수원에서 나왔고 네. 여기서도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거를 한들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또 이걸 계속해서 좋은 걸 뭐 하면야 뭐 다시 뭐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네. 더 좋은 모습은 과연 보일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그 한 발짝 또 뒤에 가서 아니면 뭐 쉬면서 네. 충전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면 에너지를 또 했을 때 정말 다음에 맡은 팀에게 네. 또 돈 열심히 쏟아부은. 포커스해서 네. 쏟아낼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원도 6년, 여기도 5년. 네. 딱 두 팀. 제가 이제 지도자 하면서 이제 딱 두 팀에 6년, 5년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솔직히 뭐 큰 성과는 뭐 아쉽게도 못 냈지만 그래도 뭐 의미 있는 거는 많이 좀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청도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항에 갔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꽉 차 있던데요 공항이. 네, 완전 꽉 차가지고 이제 환송식회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런 상을 받고 이 팬들이 그 청도 시내에다가 네. 그 광고판 위에 그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갖다가 다 그냥 아이돌 팬들이 하는 예예 그- 그거를 다 하고 와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오는 날도 새벽 비행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6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네. 가는데 갑자기 막 옆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막 야한적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 사이클 내가 이게 뭐지 했더니 전부 다 와. 팬들 그 워낙에 크잖아요. 네. 이 팬들 모임들이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사이카 타는 그 네. 할리 타고 막 하는 네. 팬들이 있어요. 와. 그 모임들이 그 모임들이 거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까지 다 서포터를 호의만. 예. 와. 진짜 공항 가니까 또 공항에 꽉 차 있고 다 저녁부터 밤새서 그 다음에 막 광저우에서 올라온 사람들 뭐 어디에서 온 사람들 와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청주의 아이돌이셨네요. 진짜로 예. 아니 그럼 공항에서는 뭐 한번 스피치 한번 하셨어요? 예, 했어요. 워낙에 또 많아서 네. 그래서 한번 하고 그래서 좀 눈물도 좀 나오시고. 뭐 어느 사람이 그런 자리 그런 그러니까. 환송을 받을 때 안 나겠어요. 근데 억지로 참아도 뭐 알 수밖에 나긴 없지. 나죠. 예.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예. 대단하네요 진짜. 아 그때 뭐 이 청도 지역에서는 그 틱톡이 거의 4개 다 1위부터 몇 위까지 없다 그 영상들하고 와.
한글로 네, 음악도 다 해주시고 하고, 예, 맞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럴 막 것 같아요. 엄청 많고. 너무나 많으니까 네. 이게 공연에서 딱 나와서 이쪽부터 이렇게 쫙 적거리셨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가자고 그래갖고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데 못 가게 나중에 하서 와가지고 저도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어요. 예, 그 분들한테. 팬들도 팬들인데 선수들도 많이 아, 예, 맞아요. 네네. 이게 선수들도 아무래도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들도 이제 많이 그쵸. 이제 느끼고 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끝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메시지 같은 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막 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그런 걸 못 올게 막 막고 막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상황이 좀 난처하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따로 저한테 많이 이제 연락을 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또 어느 선수는 이제 우리 팀에 있다가 이제 쿤밍으로 간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제가 끝나고 들어간다고 이제 내일 들어가니까 저녁인데 그 선수는 쿤밍에 오후 운동이 있는데 저녁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선수도 이제 중국 국가대표도 했던 선수고 오래 한 선수인데 자기도 뭐 광저우 홍다 뭐 유명한 팀들 다 옛날에 선수 슈퍼리그에 좋은 팀들 다 있었고 자기도 지도자를 한 20명 정도 자기도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세계적인 명장들 중국에 온 그 사람들 다 겪어봤어요. 이제 좋은 팀에 있었고 국가대표도 했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는 정말 서 감독님한테 만약에 빠졌대요. 왜 어떻게 힘든데 그거를 안 할 수가 없게 그걸 했는지 자기 상상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네. 여태까지 다른 감독은 뭐 하면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서 감독님이 가르치고 힘든데 운동도 더 힘든데 그거를 다 하게 되고 말하는 거 이렇게 집중이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도자를 하고 싶은데 서 감독님이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많이 자기는 응용을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쿤밍에서 막 찾아온 것 포함해서 보면 뭐 감독님이 정말 뭐 축구적으로 잘 지도를 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더 잘 대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수원에 있을 때부터 아니 뭐 제가 뭐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선수들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저한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왜 그랬더니 그 지도자 19세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여태까지 그 많은 선수들한테 존경받고 연락 오고 집에 찾아오고 뭐 때때마다 하는 건 당신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는 솔직히 동감해.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이제 오래전부터의 그런 선수들하고의 그런 두터운 그런 게 근데 저는 그래요. 왜 제가 이제 코치들 수원에 있을 때나 지금 청도에 있을 때나 우리 코치들 젊은 코치들을 이제 뭐 이제 좀 길러내고 싶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있을 때
뭔가 그 당연히 여러 코치 감독들 여러 감독들 앞에서 누구나 다 배울 게 있거든요.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그 좋은 점만 잘 가지고 그런 코치들이 이제 축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나는 그렇지만 근데 너희들한테 당연히 축구의 기본적인 뭐 흐름이나 뭐 조직이나 전술이나 뭐 이런 거야 거의 다 비슷하다. 근데 훈련 가리키는 그런 디테일하고 그런 정성하고 선수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거짓 없이 그냥 대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과 사람이 그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 저 사람이 정말 솔직한 있는 그대로 나를 대하는구나. 아닌가는 솔직히 알아요. 사람. 네. 느껴지죠. 느껴져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코치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코치들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문제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팀들의 문제될. 그쵸. 이제 그런 선수들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케어하고 이제 소통하고 할 때, 근데 코치들이 가끔 그래요. 아, 저 선수는 정말 안 되는데, 뭐 하면 자꾸 감독님이 한번 소통해. 감독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흘러서, 이제 형일이나 뭐, 네. 대성이나 뭐, 감독님,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제, 근데 내가 가끔, 이제 그때도 얘기하죠. 정말 있는 그대로 너 진심으로 걔 편에 서서 네. 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먼저 얘기를 막 이거였고 저거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들어줘야 돼. 제 편에서 네가 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가져야 돼.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쓰다듬어 주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그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스펀지처럼 쑥 빨아들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진심으로 느끼고 그쵸. 운동장에서 또 다시 하려고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못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팀에 문제가 되고 걔 그런 문제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예, 걔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솔직히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뭐 수원에 있을 때부터 막 그 조나탄 뭐 이제 서부터 뭐 정대세부터 뭐 수없이 네. 팀마다 어느 팀마다 다 있거든요. 어느 팀마다 있죠. 예. 그래서 수원 왔을 때 티모 상당히 유명한 광주에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격하고 그래서 맞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팀에서 그걸 써야 돼. 전술상 걔가 있어야 돼. 뭐 그런 또 안아주고 또 얘기하고 무조건 안아주는 건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건 무조건 지적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선수하고 또 용병들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이 중국 선수들에게는 용병 선수들하고의 그런 차별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구단에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차별둬서는 안 된다. 똑같은 팀이고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게 한 팀인데 절대로 차별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운동장에서도 되게 싫어했고 그렇게 못 만들게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오히려 나는 더 잘하고 더 용병한테 뭐라고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날 뭐 운동 끝나고 와서
그 상황에 너 왜 이랬어? 왜 그래서 네가 화를 내고 왜 저기서 심하게 찼어? 너는 왜 그래서 뭐 했어? 그거를 다 끄집어서 거기서 해결을 딱 해야 돼요. 얘 입장에선, 그 네 입장에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로 불러서 야, 네가 지금 중국 선수들은 이렇고 문화가 이렇고 한데 네가 팀의 주축이고 한데 응? 어떻게 했겠냐 뭐 이런 설명 또 다 하면서 그걸 또 다시 한번 퇴색해주고 손이 많이 가긴 가요. 정말 많이 가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엄청 많이 가요. 근데 이런 게 안 하면 이 팀이 좋은 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한 예, 팀. 예, 맞아요. 항상 팀은 건강해야 되고 네. 제가 가끔 팀을 만나면 클럽하우스에 딱 오면은 오늘 운동 뭐 이제 이게 아니라 클럽하우스에 올 때 벌써 설레고 좋아야 돼요. 이게 그쵸. 오면서 기뻐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팀은 되게 단단하고 네. 힘들 때 안 무너져요. 아무리 바깥에서 예를 들어 뭐 언론에서 네. 팬들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안에는 되게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팀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해요. 이거를 힘든 거를 나가서 우리가 하자라는 이게 딱 팀은 하나가 딱 뭉쳐져 있죠. 그럼 정말 뭐 매니지먼트를 예. 엄청 신경 써서 잘 하신 거네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감독 자리라는 거는 좀 그런 자리 같아요. 단순히 뭐 그냥 뭐 지도하고 예. 전술적으로 입히고 이런 것뿐만이 예. 아니라 예. 팀을 일단 하나로 만드는.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손이 많이 가시긴 했네요. 네, 맞아요. 우리 코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가가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네. 그냥 뭐 겉핥기로만 하면 절대 깊숙이 못 들어간다. 정말 말 그대로 겉만 번들어하게 하면 네. 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 작년에 그 경기장에서 김영일 코치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있다. 감독님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자세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축구적인 거 외에도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팀을 좀 네네. 매니지하고 하는 거를 많이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1년 시즌을 하고 스케줄을 짜고 네. 그 언제 A매치 기간이고 언제 게임이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 짜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거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운동장에 항상 일찍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청도에 있을 때 1년 내내 항상 오후 훈련에도 오전에 가고 항상 아침에 가고 항상 제가 먼저 가 있고 코치들하고 그리고 미팅하고 오전에 네. 그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코치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오고 네. 그리고 나가는 것도 맨 처음에 나가야 되고 미팅하고 솔직히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있으면 우리가 미팅을 거의 한 7일이면 한 6일 동안은 미팅을 해요. 매일매일 미팅을 해요. 그래서 뭐 미팅하는 게 이제 경기 이제 일요일날 끝나면 뭐 다음날 하루 쉬고 만약에 훈련하면 이제 그날 와서 미팅하면 우리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 네. 잘한 거 못한 거 어떻게 했냐라고 하고 또 상대팀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상대팀 또 분석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의 훈련 프로그램 상대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고 이런 미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팅할 때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습관화가 돼서 우리 이제 코칭 쌤이 이렇게 쭉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저는 먼저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어떤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됐는데 그냥
판만 깔아주고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게임한 예를 들어 뭐 게임하면 게임에서 어떤 거가 잘 됐는지 어떤 거가 못 됐는지 한번 던져놔라고 해요. 이 책상에 누가 던져놔. 그럼 코치가 누가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그건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코치 그럼 하나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또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아 이런 게 우리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럼 내가 자 그러면 다 나왔네? 우리 코치들이 얘기한 게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다음 게임에 어떤 훈련을 우리가 부족했냐?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짤 거냐? 응?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또 피지컬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이런 팀의 그 피지컬이 어느 정도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자기들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또 입혀서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코칭 스태프가 최고로 바빠요. 그냥 일주일 전에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뭐 정말 선수들은 이제 훈련만 하고 예, 맞아요. 뭐 그 훈련을 위한 뭐 개인 훈련은 조금 하겠지만 딱 훈련에 집중하면 되는데 코칭 스태프는 그 훈련을 위한 준비 엄청 많아요. 분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다 일주일 동안 하고 그래서 시합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에요. 그게. 최고 힘들 때는 이제 ACL도 있고 FA컵도 있고 그러면 이게 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 평일에도 경기가 선수의 몸 컨디션이 어떻고 뭐 그러면 항상 이제 미팅할 때는 뭐 의무들 와서 의무들이 브리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딱 선수 몸이 어떻고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팀은 망가져요. 코칭 스태프의 컨디션부터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코치들도. 근데 참 이 코치들도 우리 지금 형일이나 대성이나 이난이나 뭐 다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해요. 정말 다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나 그런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대견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코치들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나 진짜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김대희 코치부터 해서 뭐 저 누구야 두현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충균이 뭐 할 때부터 있을 때부터 근데 다 저하고 있을 때 이제 좋은 팀들이 이제 감독으로 뭐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럼 가라. 저는 또 잘 돼서 가는데 이거를 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1년 끝날 때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1년 끝나고 나면 자 내가 너희들은 처음 얘기는 너희들은 내가 싫어서 너희들 어디 가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하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너희들도 꿈이 있을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니까 근데 좋은 팀에서 오파가 오면 나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나는 진짜 박수 쳐서 보내줄게. 그건 진짜 얘기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럼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뭐 두현이가 저기 겨울에 전부 가야 된다 그러고 전부 연락이 왔어요. 지성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감독님 뭐 이래서 두현이가 필요한다. 아 그래 고맙다. 두현이 잘 보내줄게. 또 두현이 또 불러서 괜찮아 잘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뭐 그것도 보내주고 충분히 또 감독으로 가고 또 노력하고 데이트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코치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중요한데 이제 젊은 코치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형일이도 그렇고 뭐 저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코치하고 하대성이도 뭐 코치한 지 얼마 안 되고 정인환이도 그렇고. 근데 다 선수들 이 코치들은 이제 심성도 착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그래 내가 좀 더 힘들어지자 라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케어해서 이 사람들을 잘 또 만들어서 또 좋은 길로 가면 더 좋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코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제가 항상
1년 끝나면 네. 유럽을 데리고 가요. 예. 네, 항상 1년 끝나면 데려가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스템이 이래서 이렇게 지금 전술을 가지고 가고 네. 우리가 훈련을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유럽에 지금 1년마다 제가 지금까지 가면서 안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게 되면 네. 어느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다 뭐 무조건 가서 뭐 놀러 가고 뭐 게임 보고 뭐 훈련 보고 뭐 이게 뭐 다 하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에 또 변화되는 또 시스템이나 또 훈련하는 거나 저 훈련을 왜 하는지 저런 프로그램을 왜 갖고 훈련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코치들하고 너 저거 왜 저 훈련을 하겠냐고 하면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저 훈련은 이제 축구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알거든요. 아 저런 그레이드에 저런 몇 대 몇을 하고 저렇게 하는 이게 무엇 때문에 저 훈련을 하는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걸 보고 들어가면 숙소에 들어가면 또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왜 저 훈련 했겠어? 뭐 했겠어? 라는 거를 또 얘기하다 보면 네. 그게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잡아주는 것만 잡아줘요. 자, 근데 우리 선수들이 우리 시스템이 이거고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거야. 이게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난 얘기를 해요. 네. 너 이게 유럽에 나와서 이게 다 좋고 뭐 어우 정말 좋아. 저 훈련이 좋고 저 시스템이 좋아. 저거 써야지 하고 그냥 쓰면 다 망가진다 그래요, 저는. 그럼 절대적으로 저거는 다 망하는 길이고 네. 먼저 우리 거부터 알아야 돼. 먼저 알고 저건 좋지만 저건 안 될 것 같아. 그거를 잘 판단하고 써야 돼요. 근데 간혹 이런 거에 미스하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 높은 축구를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거 기량이 어느 정도인데 이거를 똑같이 하려고 그거를 만들었다? 이거는 자포자기. 네. 그거 되게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 애들의 포지션, 이 선수에 맞는 능력에 맞는 빌드업을 택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변화를 시켜가지고 가야 되는 게. 근데 엉뚱하게 그냥 그것만 입힌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접목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미스가 많이 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의 형태도, 미드필드의 선수의 능력도, 공격의 능력도, 이거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빌드업을 택하고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팀이 가요. 상대팀이 어느 스타일이냐. 네. 그럼 우리가 이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많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상대편의 어디가 약하냐. 네. 그 상대 팀의 공격이 어떻게 프레싱을 하느냐. 이런 것들 분석을 다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코치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 정말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감독이 정말 많이 느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거 보면 저걸 왜 하는지 저걸 왜 저거 하는지를 많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팀을 구경을 해요. 네. 경기를. 네. 그럼 그거 보면 진짜 상상이 안 가.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코치들 데리고 레버쿠센을 네. 갔어요. 이제 재작년이지. 거기 우승하고 뭐. 잘할 예. 그 우리 시스템은 똑같아요. 3-4-3. 봐봐. 그랬더니 그거 보더니 저번 나고 와 저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 너 정확하게 우리가 본 거야. 저거 쓸 수가 없어. 왜? 야, 3백이 있는데, 양쪽은 뭐 거의 우리 지금 그 똑같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3백에서 상대가 밀집돼 있는데,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거는 3백이야. 3백에 여기 있는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야. 이 선수들이 나중에 크러싱 올리니까. 측면까지 가갖고, 이게 노테이션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알아요, 코치들도. 아, 저래서 못 쓰는구나. 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수들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팀에 접목시켰을 때 없어. 과연 저게 구현될까? 안 되죠.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딱 있었어요. 우리 팀에. 뭔가요? 티모가 있었어요. 아. 셋 중에 티모를 내가 거기 세운 이유가 맨 처음에 가운데다 야 너 사이드 나와 라고 해서 제가 사이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호물러가 있고 네. 앞에 이제 펠리페가 있고 우리 미드필드가 있는데 양쪽에 이제 그래서 이 상대가 밀집돼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티모로 딱 잡아서 그 전술적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모가 골도 많이 넣고 티모가 그런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스리백인데. 예, 스백인데 우리는 티모가 딱 나가게 만들어놨죠. 왼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공을 일부러 줘서 측면 쪽에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볼이 빠르게 나오면 티모가 나가서 티모가 그 공을 받아서 티모가 또 여기를 치고 들어가게 나가게 해서 완전히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를 했어요. 그게 뭐 너무나 많이 먹힌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고 온 거고 다 아, 저걸 응용하면 되겠구나. 아, 저걸 만들면 되겠구나. 이제 이걸 한 거죠. 큰 소득이었네요. 큰 같이 소득이죠. 유럽을 나가셔서 보신 예.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올리버 크라스너가 있는 팀에 가서 이전에 가서 거기에 한 2주, 3주 있을 때 훈련할 때 그때는 이제 김대희 코치를 데리고 갔었어요. 김대희 코치 데리고 가서 그거 훈련하는 거 매일 훈련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야 저거는 그냥 우리가 훈련할 때 써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훈련은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응용해서 그 훈련 되게 좋고 훈련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우리가 또 응용해서 만들고 이래서 이제 하면은 되게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올해 3월에 또 유럽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스노 쪽에 가서 한 2주 있을까 생각하고 경기도 보고 또 런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 덕을 보고 바이에른 뮌헨 쪽에 가서 그쪽에서도 뭐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또 그쪽에서 좀 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코치들도 이번에도 또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서 좀 보려고. 네. 그럼 뭐 김영일, 하대성 네네네. 코치, 정인환 코치 다 가는 거예요? 정인환 코치는 지금 저 성남에 갔어요. 겨울에. 워낙에 지금. 바로 갔구나. 네. 예, 자기가 가면서 감독님 가더라도 감독님이 팀 맡으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부단해. 야, 그렇구나. 이번에 그러면 뭐 김영일 코치, 하대성 코치 다 같이 가시면 되게 좋으시겠네요. 네. 뭔가 그러면 이제 사단으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도. 네. 그래도 항상 준비하려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쉴 때 이제 이렇게 쉬면서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문득 내가 시즌을 하면서도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서 또 같이 가면 또 다음 스텝의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면 공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진짜. 뭐 청도에서 일단 5년을 되돌아 보신다면 이거 정말 잘했다. 혹은 이건 좀 후회된다. 이거 할 걸 아니면 이거 하지 말 걸. 뭐 그런 부분도 있나요? 글쎄요. 이제 잘했다라는 거는 뭐 그냥 당연히 체질 개선한 거. 선수들에게 정말 프로 선수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선수들한테 좀
일깨워준 것 같아요. 네. 체질 개선. 네. 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선수들도 다 느끼고 자기들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나 항상 팀에 가면 선수들 얼굴을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 갔을 때 인상 네. 이렇게 보면 다 어두워요. 무표정하고 이제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좀 이렇게 얼굴에 살짝 미소가 띈 그런 모습들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습관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얘네들 중선수 거의 아침 식사를 안 해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바꿔놨어요 제가. 네. 그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게 다 해야 돼요. 이게 심리학 박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양도 해야 되고, 이제 피지컬 데이터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이제 모든 거를 다 해야 돼요. 진짜. 그거를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다 몰라요. 그냥 이걸 왜 카트팔트를 왜 차는 거야? 왜 차는 거야 이거를? 매일 차고 운동하고 의미를 애들이 나는 알까? 누가나 그걸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해준 예. 감독님이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이거를 왜 차? 그러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아주 처음에 내가 훈련하면은 이제 뛰는 거리가 나오고 게임하면 거리가 나오고 고강도를 너 90분에 뭐 거리를 얼마 뛰고 스프린트를 가장 스피드는 얼마 폭발적인 거는 얼마 뛰고 뭐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부터 이제 이해를 시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 뛰면서 이제 자기 게 다 나오잖아요. 게임 뛰면 내가 뭐 진짜 많이 뛰면 나 진짜 충격받은 게 처음에 딱 갔을 때 이거를 뛰고 우리 선수들이 키로수가 10kg가 안 넘어. 10kg 막 한 경기 던져. 와,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걸 확실하게 바꿔놓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11kg. 이거는 완전 탑이에요, 중국에서. 1위. 1위에 올려놓고, 뭐, 고강도, 뭐, 스프린트, 뭐, 볼 점유율, 뭐, 패스, 횟수,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애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내가 다 브리핑 해가지고 딱 PPT 만들어서, 야, 지금 우리가 뛴 거, 거리, 스피드 어디, 자, 우리 지금 전반기에 이제 다 하거든요. 전반기 끝나면 우리가 지금 16개 팀에서 지금 2위야. 야, 2위야. 지금 우리가 뭐 거리 얼마고 뭐 설명하고 끝나면 나중에 야, 우리가 1위야. 봐봐. 1위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예전 거 꺼내요. 예전 거. 야, 예전에 봐봐. 니네 10kg도 안 했어. 15위야. 9kg.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이제 딱 개인적으로 봐봐 너 예전에 얼마였어? 이거 봐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야 이거 봐 너 변화한 거 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깜짝 놀라고 기분이 좋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 나가 운동 나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얘기한 게 안 할 수가 없대 또 그런 식으로 또 매니지먼트를 하셨네요. 예.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눈높이를 맞게 이해를 시키고 가야 돼요. 그럼 그런 체질 개선은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 반면에 이건 좀 후회된다 있으신가요? 후회된 거요? 네. 후회된 거. 글쎄요. 후회된 거.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이제 그런 변화들은 많이 있었고요. 이게 후회되는 거는 조금 더 선수들하고의 그런 그 단체
단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더더욱이 좀 자주 외국 용병과 그 국내 선수들 간에 그런 갭을 많이 좁히고 많이 했지만 조금 더 허물고 조금 더 이거를 했어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좀 더 남고요. 예. 그 뭐 어느 팀에서나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 K리그에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되게 뭐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용병들하고의 또 국내 선수들 간에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예전에 뭐 수원에 있을 때 이거는 완전히 너무 잘 그거는 흡수가 됐는데 지금 K리그에 있을 때도 보면 용병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10명 보이고 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무제한 보이고. 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내 선수들과의 또 경기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또 특히 용병들이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또 이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문화나 한국 문화나 한국 선수의 특성이나 용병들의 또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가게 역할 요걸 아마 우리 지도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걸 하나로 만들고 그런 문화를 이해하게끔 하는 거에 있어서 온도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생각하는 면이 이거를 잘 읽고 이거를 이렇게 딱 스며들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뛰고 안 뛰고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선수가 30명이면 아무래도 경기에 나가는 사람 또 안 나가는 사람과의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팀이든 다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잘 이끌고 가려면 더더욱이 코칭 스텝에서 선수들에게 이제 존중해주고 솔직해야 되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정말 리즈베에 들으라고 엄청 열심히 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애는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애들은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건 나는 얘기를 해요. 선수들한테. 야, 얘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런 선수 당연히 데려가야 된다. 이건 당연히 데려가고 상황에 맞으면 뛰켜야 된다. 나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뭐 거짓이 아니라 너희들도 보면 알지 않느냐. 쟤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응?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를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팀을 가지고 가면 실력이 안 좋아요. 실력이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프로는 냉정하게 잘라야 되는 거 맞아요. 드러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격 좋아. 근데 정말 훈련 열심히 해. 정말 노력해. 누가 봐도. 그럼 나는 이런 선수는 항상 우리 코치들하고 1년 지나면 세모를 해놔요. 이게 원래 나가야 되는데 세모를 해놔요. 이렇게 놔둬요. 그랬다가 1년 시즌 선수에 영입하고 나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TO가 비면 나 이 선수는 내가 안 내보내요. 나는 팀 분위기도 그렇죠. 좋아지고. 얼마나 중요해. 역할이 있어요. 이 팀에는 역할이 있어요.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 선수는 있어도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쵸.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농구 만화인 슬램덩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경 선배 같은 역할. 이게 무조건 플러스. 기량은 조금 미달이지만, 이렇게 베스트로 나가긴 좀 힘들지만, 경기에 뛰긴 좀 힘들지만, 팀 분위기는 또 잘 만들어주는. 예. 그런 그다음에 역할. 훈련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훈련 훈련도 태도도 열심히 되게 하고. 좋고. 네. 그거는 진짜 좋은 그
그 훈련할 때 파이팅 넣고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 선수들 때문에 이 팀 분위기가 맞아요. 되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좋아지고 그런 선수들은 저는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청두에서 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갈 때쯤에 뭐 중국 대표팀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진실이 뭐였나요? 진짜 뭐 제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만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가요? 뭐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네, 포함된 것 같아요. 이건 참 이제 뭐 그 얘기는 뭐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계속 나와 있었고요. 예,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국 축구가 이제 계속 축구 대표팀 무너지고 뭐 감독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이제 어느 감독이냐 뭐 팬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많이 오르락 이제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언론도 상당히 이제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있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계속 제 얘기가 이제 항상 대두되고 항상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온 거예요. 야,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꾸준하게 중국에서 이렇게 성적을 갖고 이렇게 잘 가는 감독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리고 5년 동안 있는 감독이 누가 있었어?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뭐 저런 팀 갖고 27경기 무패한 팀이 어디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SNS 하는 이제 축구 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축구 해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중국 축구 문화를 알고 아무리 명장이 와도 매번 실패하고 뭐 하는데 서정 감독이 돼야 된다. 응?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뭐 다 나타냈고 네. 시스템도 우리가 중국에서 쓰는 시스템, 저 시스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선수 체질 개선 저렇게 됐지 않느냐. 그리고 선수들 경기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는 팀은 슈퍼리그에 청두뿐이 없지 않느냐. 뭐 이게 다 이런 게 너무나 되니까 이제 여론들이 막 하고 하니까 협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공식적으로 막 제안도 있었어요? 뭐 그때 막 대표팀 뭐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공개 채용 뭐. 공개 채용 한다고 막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안 내니까 뭐 자기네가 전화해서 야 빨리 내라고. 그리고 뭐 축구협회 자문도 오히려 내가 자기네들 전화해서 서정 감독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다 물어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간 뭐 그거보다 더 진보된 얘기까지 또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감독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해봐야 되나? 도전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셨나요? 결국엔 지원을 안 하신 거죠? 뭐 글쎄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반반이 어떻게 뭐 그죠 뭐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진짜 중국 축구는 제가 봤죠. 분명히 자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에 23세를 보면 그게 뭐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뭐 변화해야 될 거 많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질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이 어느 정도 이제 현실로 나온 거고 그런 거를 볼 때 진짜 중국은 좀 시간만 가지면 네. 변화시키는 거는 분명히 변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어쨌든 대표팀이잖아요. 네네. 성인 대표팀. 네네. 그럼 정말 중국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팀인데 그렇죠. 그 팀의 감독을 뭐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름이 네, 되셨으니까. 네. 중국 일반적인 그 대중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네. 아니면 축구협회 뭐 이렇게 수뇌부들 사이에서 야, 우리 대표팀을 네. 감독을 한국인을 앉히는 게 네네. 그들의 정서상 그렇죠.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많이 있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다 됐어요. 와, 대단한 건데. 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이게 더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게 짧게가 아니라 네. 5년까지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코치가 중국인 코치가 있어요. 네. 이제 선수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지도자로 되고 내가 데리고 네. 있으면서 걔가 뭐 코칭 스쿨 이제 자격증이 따라 들어갔을 때 네. 그거 하는 것도 다 우리 청도 걸 갖고 필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솔직히 그냥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솔직히 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저 서정훈 감독 정말 인정. 실력으로는 예, 완전히 이제 그런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청도팀이 완전 뭐 좋은 선수로 뭐 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팀을 가지고 이게 위에서 5년, 4년 동안 놀았고 위에 있는 선수들 팀을 다 잡은 팀은 청도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좋게 봐주신 거죠. 그 중국 대표팀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끌어내고 뽑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자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 중국 대표팀 다음 월드컵은 나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다음 월드컵이 네, 2030년 월드컵 26년은 이제 무산됐으니까 본선 진출이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 시간이 있고 네. 이제 그만큼의 뭐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어떻게 준비하고 네.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예전처럼 나갈 수 있는 그 뭐 4장 네. 이거보다는 이제 너무 8장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아직 더 있고 네. 어떻게 이거를 잘 그 시간 동안 네. 이게 변화를 시키고 정말 잘 만들 수 있느냐인데요.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네. 가능성도 뭐 이게 있지 않을까. 농담식으로 뭐 팬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시간상으로 가장 충분한 건 사실 이제 2030년 월드컵 그쵸. 준비를 가장 빨리 시작한 팀이라고 바로 예. 떨어져 버려갖고 예. 예, 그래서 시간은 뭐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 부임된 그 중국인 감독, 그 독일에서 많이 뛰었던 그 네네. 감독이 얼마만큼 그 잠재력을 끌어내느냐가 네. 예, 그 지금 감독하는 분도 네. 상당히 그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유럽에서도 또 뛰었었고 네. 또 그런 사고 방식도 많이 프로페셔널한 것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팀을 잘 단지 이제 좀 이제 경험상 네. 이게 조금 부족한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네. 짧게 하면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죠. 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선수 팀 전체가 나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조 편성도 괜찮고. 긍정적이고 했기 네. 때문에 분명히
아마 좋은 결과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 미국에서 열렸던 또 94 미국 월드컵에서 또 극적인 또 골을 또 네. 오래된 얘기죠. 네, 그 당시 또 2등병이셨는데 네. 헤어스타일 전형적인 손혜원 감독님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하실 그 어떻게 보면 흑역사. 아니요, 뭐 어때요, 진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 어떠신가요? 네. 글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잡히지가 않았고, 과연 내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막 고민하는 그런 지금 시기? 지금? 예.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뭐, 이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예, 생각해 보면서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별 말씀. 네. 뭐 어떤 또 역할을 또 맡게 되실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어떤 팀을 맡으시든 어떤 역할을 하시든 손혜원 감독님의 또 앞날을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